이거 제가 어디서 방송에서 했다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편집됐는데 네. 초등 5학년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걸 본다고요? 그게 제일 약하다고요? 처음 얘기를 어떻게 꺼내는 게 좋은지 그래, 갑자기 이제 밥 먹 민망해. 갑자기 가족 회의하자 다 모여 그래가지고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민영. 노인혜입니다. 네, 저희 우정TV가 중년 그리고 노년들의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나이가 들어서도 그 성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신 분들이나 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채널을 많이 찾으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는 우리 어릴 때 진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치, 이런 그치. 거 많이 느꼈었고 하나만 하는 소리. 하나만 하는 소리 뭐 했다. 정자, 난자 쫓아가고 막 이런 거 뭐 이런 건 만난다. 알려주고 어떻게 만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그치. 않으면서 혹은 아직도 그 유교 사상에 젖어가지고 성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금기시 되어 있는 어떤 이런 그 환경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교육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기에 특별한 분을 모셨죠?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좀 짝짝꿍이 잘 맞네. 우리 안 맞은 적 있었나? 아니 오늘 유독 궁합이 잘 맞아. 네 남편보다 훨씬 내가 잘 맞아. 그건 확실해.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의 성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성교육 강사님을 특별히 모셨는데 특히 이분이 이제 남아 성교육에 또 이제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키우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훈 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들 성교육 학부모 교육하고 있는 이시훈 강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딸과 아들의 성교육을 따로 해야 하는 뭐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사실 따로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동성끼리 모아서 하면 좀 더 효용성이 높더라. 그래요? 옛날에도 남자 여자 같이 그냥 수업 들었잖아요. 근데 옆에 남자애가 있어, 여자애가 있어, 다른 이성이 있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봐. 선생님한테. 그치, 부끄럽지. 사춘기 때는 또 특히 더 신경이 쓰이니까. 제 변태 왜 이렇게 관심 많아 이런 낙인 찍히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동성끼리 좀 애들이 좀 편하게 그치, 그치. 그리고 확실히 딸보다는 아들 성교육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만 보더라도 딸 성교육 이렇게 하자. 뭐 이것보다는 아들 성교육에 관련된 도서들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 맞아. 특히 엄마가 해야 되냐, 아빠가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 막 뭐가 맞냐 틀리냐. 왜냐면 워낙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좀 노출이 많이 맞죠,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 오늘 싹 다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걸 오늘 이시훈 강사님이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오늘 밤 안에 되겠습니까? 오늘 안에 돼? 오늘 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모셔가지고 또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랑 전민기 씨랑 새로 하는 지금 육아 채널이 있어요. 정전 부부의 육아 난장판이 우리가 실제로 좀 난장판처럼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채널에서 처음 모셨던 분인데 너무 현실 이야기를 잘해주시는 거야. 그래?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사실 모르잖아. 나도 우리 아들이 모범생인 줄 알고 있었고 나 알고 보니까 얘가 알 건 다 알고 있더라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그치, 다르지.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보고 그 아이들이 성적인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오늘 또 풀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그래도 이분이 성교육 강사가 또 되기로 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는 어디서도 얘기를 아직은 안 해봤는데 사실 학생 때 좀 많이 느꼈어요. 몇 살 때요? 고등학교랑 대학교 때. 일단 대학교 때 좀 컸는데 제가 영화과를 나와서 그 미디어계 쪽에 있었어요, 처음에. 근데 거기서 미투가 제일 먼저 터졌잖아요. 영화 쪽에서. 그러니까 남배우한테 하는 행동과 여배우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 달라. 그치.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오늘 밤 나랑 잘래? 막 이러고 지갑을 던지기도 해요. 지갑을 왜 던져요? 막내 여자 스태프한테 던지면서 야, 너 이거면 꼬셔지잖아. 오늘 밤 내 방으로 와. 돈이면 다 되잖아. 지갑 열어봤자 얼마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 판에서 3년, 5년 있으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 사람이랑 달라지겠는가. 난 이 판에 있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전부가 이러진 않으셨겠지만 그때 그런 현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성교육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 운이 좋게도 저희 어머님이 성교육 강사하시거든요. 진짜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거의 퇴직을 곧 앞둔. 어머님은 그러면 이것도 뭔가 그 되물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그러면 여자 아이들 성교육을 주로 해주세요? 아니면 남자 아이들 성교육을 해주세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딱히 없어서 그냥 없어서 통합적으로 전반적으로? 했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교사시기 때문에 교육하셨죠. 그래서 그럼 남다른 성교육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이시은 강사님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요? 어떤 점이요?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성교육에 있어서 너의 자기의사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말을 그냥 포경수술 네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싫으면 말어.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포경수술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제 셋 다 거의 다 했거든요. 한 90%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안 했어요. 저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냥 다른 질문이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안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왜냐면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강사님 아니 요즘 이게 거의 다 안 해서. 포경 수술이 되게 중요한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포경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안 하게 되면 일단 성감대가 굉장히 풍부해요. 안 하면 감춰져 있고 이러니까 원래 그 잘라내지는 그 부분들 있죠. 거기 성감대가 되게 많아요. 원래 거기에 다 물려 있구나. 그래요? 그 포피 부분, 감싼 부분, 앞부분 그리고 밑에 끈 같은 게 있어요. 끈이 있죠. 끈 있죠. 그 포피 소대라 그래요. 음경 소대. 혀 밑에. 설소대처럼. 설소대, 음경 소대. 네.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분, 뭐 니치 밴드 뭐 이런 성감대 한 60-70% 정도가 거기 있다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잘라버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만족감 있어서도 이제 풍성하게 느껴지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사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탁월해요? 감각이 여러 개니까 1에서 10까지의 강도 조절하는 사람이랑 1에서 100까지 조절하는 사람이랑 다를 거잖아요. 그 더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민감하면은? 민감하면 거기서 나 좀 너무 자기 센 것 같아. 살짝 템포를 늦출 수도 있고 세게 할 수도 그래요? 있고 그런 장점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범위 자체가 넓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너무 쏠려. 내가 지금 느껴. 그러면 뒤로 보내버리면 그렇죠, 되잖아. 뭘 보내? 뒤로? 마찰하는 부분. 근데 이거 바꿔 얘기하면 감각이 1에서 10밖에 없어. 그러면 1쯤인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5야. 그러다 갑자기 8이네? 사정하고 끝났네? 근데 이제 생김새상 어쩔 수 없이 저희 남편은 자포. 우리 아들의 꼬추를 보더니 이거는 포용 수술을 바로 해야겠다고 왜, 하는 왜, 거예요. 껍데기 길어서? 아니 좀 길어. 아버님한테 껍데기가 길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포경수술을 하는 게 여성의 질염이나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어서 좋아 등등 이제 이유로 되시는 게 되게 많거든요. 얘는 좀 해야 되는 애야. 성기가 좀 어렸을 때 작았어 뭐 이러면 보험 되는 병원 찾아오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이에요. 왜냐하면 껍데기가 길어도 음경이 좀 어렸을 때 작았어도 나중에 껍데기가 다 까지고 음경도 커지고 해서 커지면 알 수 있구나 또. 그게 포경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껍데기가? 네. 진짜요? 까서 닦는 걸 알려줘야지. 그거 좀 길다고 잘라버리면 너 입술이 너무 두꺼우니까 너는 나중에 구강암 걸리겠다. 이런 얘기. 아까 좀 요렇게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모든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결정하는 거는 너의 의사에 달려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치? 돈가스 사줄게. 애들이 돈가스 그 썰도 요새 돈가스 썰러 갔다가 돼지고기 써는 게 아니라 내 껍데기 썰고 왔다고 막 이렇게 자조적인 밈이 나올 정도라 두려워해요. 실제로 그리고 돈가스에 요즘 애들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때야 돈가스가 좀 특별한 특식 같은 느낌이었지. 요즘 아이들한테 뭐 돈가스는 안 먹혀요. 그래서 그러면은 포경수술의 장점은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단점에 대해서 단점은 좀 닦아야 되죠. 자주 청결 이슈가 청결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생과 청결을 보통 포경술의 이유로 많이 대시는데 사실 청결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안에 뭐 끼는 거 있는 거 같잖아요. 그게 뭘까? 성분 아버님한테 들어본 적 끼는 거? 귀두랑 포피 사이에 끼는 거 허연 거. 끼는 거? 그거 정액 찌꺼기 아니에요? 애기들은 그런 염증이 왜 생겨요? 정액이 아직 없는데. 애기들은 정액이 없어요? 애기들은 정조세포 단계에서 정자로 가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6살, 없어요? 4살은 정액이 만들어지기 어렵죠. 땀! 깜짝이야. 때!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비슷한데 좀 달라요. 뭐지? 오줌 찌꺼기. 오줌 찌꺼기가 미세한 그 먼지 같은 이물질에 들러붙는 건데 그 이물질이 뭐냐면 이거. 피지?
정확하게 치고라고 하는데 치골? 치구. 치구. 치골은 오윤혜 씨가 좋아하는 거고요. 그렇지. 네. 치구요, 구. 치석, 치구.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해요. 머리 그래, 사이에 끼는. 그리고 막 귀 이런 데 만지면 뭐 나오잖아. 남성분들만 케어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성분들도 케어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에 대해서 고민 있는 여성분들이 일단은 케어를 하기 전에 나한테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조금 케어할 수 있을지 이런 상담을 또 받아야 될 곳이 필요한데 특히 우리 때는 성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 맞아. 물어보고 싶은 거 지식인에 물어보고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관계할 때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냥 금기, 어렵고 수년을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도 성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이제 40대, 50대, 특히 60대 이제 여성분들의 불감증이 정말 많으시대요. 40% 이상이 부부관계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미즈케어 1:1 솔루션 상담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여성 건강의 핵심이 바로 속에 있어요. 이 속부터 좀 건강하게 잘 채워지면은 우리의 생활에 활력이 더 생길 테고 건강해질 텐데 자존심도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의 미즈케어 솔루션으로 속 깊은 상담과 속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링크 저희가 이제 댓글창에 걸어놨으니까 요거 타고 가셔가지고 뭐 상담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이나 뭐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다 고민거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1:1 맞춤 상담과 맞춤 솔루션이 가능한 곳입니다. 네, 080-558-7000 미즈케어로 여러분은 시크릿 맞춤 케어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요렇게 이제 성에 대한 고민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미즈케어로 컨설팅을 못 받다 보다 보면은 내 안에 성적인 불만이 자꾸 쌓여갑니다. 쌓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 밤마다 또 웹소설을 보면서 이런 불만들을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엄청나. 너 다독가야. 나 몰랐는데 웬만한 웹소설을 다 읽고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소설 60갑자에 우리 미녀가 푹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오늘은 이게 또 저의 그 로망과 판타지가 드러나 있는 그래요? 소설입니다. 제목이 땡중 남춘이라는 땡중 남춘, 네. 5화 소설 60갑자의 5화 내용인데 이걸 또 정민여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만한 한 법당에서 부처님 형상 앞에 황참봉의 첩 강씨가 엎드려 있고 일단 엎드려 있습니다. 나는 강씨가? 네, 제가 강씨니까 엎드려 네. 있고 그 옆에 남춘이, 이 남춘이니까 땡중인 거지. 남춘이 목탁을 치며 알 수 없는 말로 옹알거린다. 이리 누워보시오, 땡땡. 부처님의 기운을 넣어드리리라, 땡땡. 얼렁뚱땅 연부를 흉내낸 남춘은 강씨를 눕혔다. 법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땡중과 함께 기도를 잘하고 오라는 황참봉의 당부도 있었거니와 을에 그려려니 강씨는 순순히 누웠어. 부처님의 기운을 잘 받아야 하오. 남춘은 강씨의 중요 부위를 손바닥으로 누르더니 눌러. 다리 사이 굴곡진 곳을 손가락으로 꾹꾹 찔러댔다. 아니 땡중 너무하네. 본인의 그걸 풀고 있네. 부처님의 기운을 받는다면 응당 중요 부위일 것이다. 강씨는 이해하려고 했었다. 이해했지. 차 한 잔 마실 시간 동안 계속됐다. 자, 여러분 이 단편 50편이 구입하려면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교보문고나 예스24, 알라딘 리드북스에서 그 소설 60가짜 다운받으시면은 이 12,000원이면은 이 단편 50편을 다운받아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성교육 강사 이시호님과 본격적인 이제 또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성교육 강사여서 조금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것들 교육을 좀 잘 받았고. 네. 그때 좋았는데 처음에 포경수술 네가 선택해라 알아서 해라 뭐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야한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가 초6이었나 중1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어머님이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잘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제 방에 갑자기 뭐가 채워져요. 뭐가 채워져요? 양질의 자료가 채워져요. 자료가? 뭐 휴지가 아니고? 휴지 이런 거, 크리넥스 이런 거 당연히 채워주시고 좋은 야한 잡지 있죠. 아. 너무 퀄리티가 있는. 우와. 아마 유럽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마 네덜란드 거겠죠. 그쪽에 에이스 나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게 막 쌓여 있어요. 내 책이 아닌데. 그래서 엄마 이게 뭐야 했더니 아 기왕 볼 거면 이런 걸로 봐라. 달라요? 볼 거면 서양 여자들로. 어떻게 달라요? 동영상과 이런 잡지는? 쉽게 말하면 좀 아름다워요. 그 과정이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야한 영상 성착취물에 가면 막 벗기고 강제로 하고 안 돼요, 안 돼요, 야마떼 이게 나오는데. 여기선 전이부터 항상 천천히 서로 마사지하고 근데 전 당연히 전이 애무가 1시간 이상일 거라고 기본 잡혀 있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 알려주신 자료. 자기 어필하시는 거예요? 잡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잡지에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랑 영상이랑 아예 비디오 테이프도 있었어요. VHS 그 옛날 거. 우와. 근데 이거는 되게 꿀팁이긴 하다. 그렇다. 왜냐면은 우리가 나도 이제 워낙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접했던 음란물 자체가 일본계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약간 그런 성 가치관이나 나의 어떤 판타지가 그쪽이랑 많이 맞닿아 있거든. 너무 중요한 시기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만 나는 흘러가고 있거든, 지금. 미리 네덜란드 잡지를 접했더라면. 그러면 이제 1대1로 알아줬지. 동등한 시선에서 서로 약간 스포츠처럼 할 수 주고받고. 있었던 건데. 근데 이게 왜곡됐네, 나는. 이게 팁이군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야동을 본다는 시그널을 엄마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도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야동 400번 봤어. 그래, 말 안 하잖아요. 말 잘 안 해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랑 제 상황 한정 했으면 좋겠는 거지 일부러 엄마 아빠가 심지어 같이 보자고 이런 집도 있어요 요새. 그 최악인 거죠. 최악이에요. 그 당시에 만약에 저도 저희 엄마가 같이 보자고 하셨으면 와, 이렇게 덤비는 느낌이지 이랬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일상에 껴있잖아요. 같이 만약에 엄마 이래? 아빠 이래? 그래. 이런 분위기였어? 그렇구나 해놓고 3분 있다가 너 학원 가라고 이럴 거잖아. 그치. 현실로 돌아오면은 숙제했어, 안 했어? 또 이럴 거니까. 핸드폰 몰래 한 거 아니야 이럴 거니까. 근데 느낌이 올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방문을 어느 순간 잠그고 딱 적당한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이제 청소하다 보면은 뭐 휴지 같은 거 발견되고 하면은 요즘은 샤워 시간이 길어져요. 아이가 이제 자기 위로나 혹은 야동을 보는 그 시기가 보통 한 몇 학년 때요? 빠르면 4, 5학년, 보통은 6학년, 1학년, 늦으면 2, 3학년? 그럼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시작이 된다, 성에 눈을 뜬다고 봐야 되고. 일반적으로. 그때 아이의 샤워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뭔가 이제 시작됐다. 혼자만의 시간을 그렇죠. 갖는구나. 샤워 시간이 길어지면서 폰을 가지고 들어가.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요? 패드를 가지고 들어가. 그러면 샤워하는데 패드를 왜 가지고 이놈의 새끼 이게 얼마짜린데 아주 그냥. 물만 틀어놓고 변기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요? 성인들도 그래요. 물세 엄청 나오겠네. 어릴 때부터 그럼 진짜. 화장실에서 자기 위로하는 것이 익숙한 남성들은 성인이 돼서도 화장실에서 계속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화장실이란 공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춘기 때 전조이기 돼요. 얘가 샤워 시간이 2, 3분 만에 나오고 거품 그대로 묻히고 나오잖아요. 6살, 5살을. 네. 이럴 애가 10분, 20분? 아니, 1시간을 가 있어. 샤워를 1시간 동안 그건 한다고? 문제가 있다. 뜨거운 물 틀어놓고 이러고 있어요. 제일 열받을 때가 뭐냐면 1시간을 물 틀어놓고 있었어. 근데 머리에 거품이 그대로 나와. 그럼 보기만 뭐 한 하나 거야? 나온 거니?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열받네, 킹받네 하고 싶은데 그거 존중해줘야 돼요. 그럴 때 뭐라고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돼요? 네, 문 아예 건들지 말고 아침에만 그렇게 하지 마라. 아침에 다들 바쁘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네, 밤에 해라. 속 터져. 그게 꼭 자유가 아니라 내 공간이라서 그래요. 자기 방이 있잖아요. 방은 엄마가 언제든지 들어왔었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은 문 지켜주니까. 벌컥벌컥 열고. 근데 쉽게 말해서 똥 싸고 샤워할 때는 잘 안 건들고 그쵸. 건드려도 노크를 크게 해주죠. 언제 나와? 그러니까 사전 경보 시스템 있죠. 화장실은 그러면 이렇게 시그널이 왔을 때 성교육이 들어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자유에 대해서 트라이할 수도 있고 야한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성착취물을 보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볼 수 있게 혹은 친구한테 뿌리진 않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꼭 엄마 아빠가 샤워 시간 좀 길어졌다고 뭐라고 하면 이건 그냥 물 맞고 있는 건데 억울해 이럴 수도 있어요. 상황을 좀 두루두루 보고 하시는 게 좋다. 처음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성교육 관련돼서 처음 얘기를 어떻게 꺼내는 게 좋은지. 그래, 갑자기 이제 밥 먹 민망해. 갑자기 가족 회의하자 다 모여 그래가지고 자 이제 너도 클 만큼 컸으니 막 이렇게 하면 그래. 나도 난감한데 좀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일단 대전제는 안 해도 돼요. 성교육을요? 엄마 진짜요? 아빠가 아이가 물어오지도 않는데 한다? 이게 오히려 좀 폭력적일 수 있어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난 정자 난자 어떻게 만난지 이해를 못 하고 있어. 학교에서 수정하는 것만 맨날 보여주니까. 근데 그 타이밍에 막 똥 방구 좋아하고. 그치. 똥 얘기만 나와도 깨물기거든. 부르빵빵 이러고 좋아하고 이러는데 엄마가 갑자기 앉혀서 자 이게 피임이야. 이게 엠번방이야 이러면
모르겠어 이게 뭐야? 성폭력이 뭐야? 검색해 성폭력.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네. 관호출 과몰입될 수 있으니 굳이 아이가 물어보지 않고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는 모든 상식과 주제를 다 때려 넣는다? 좋지 않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성에 대해서 아이가 좀 궁금증을 갖기 시작할 나이가 한 7살, 본인 몸부터. 6살, 7살 뭐 요럴 때부터 이제 맞아. 궁금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얘네도 뭔가 이게 민망한 것 같아. 부모님한테 묻기에는. 그래서 그냥 학교나 이런 데서 그냥 아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어설프게 알고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6살, 7살 지금 오윤아 씨 그래, 아들 딱 맞아. 키울 요 나이가 되게 중요한데 요때 성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물어보거든요. 엄마 어떤 아빠 거? 어떻게 신체? 네, 아이가 어떻게 생겨? 남자랑 저 아이 키울 때 기억해 보면 남자랑 여자랑 어쨌든 사랑을 나누면 아이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사랑을 나눠라고 물어보거든요. 자 이때는 항상 역질문을 해주시면 좋아요. 역질문. 아이한테 역질문. 어떻게 나눌 것 같아? 이렇게? 그렇죠. 넌 어떻게 생각해? 어떤 과정일 것 같아?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왜냐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감정으로 그 주제를 대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정자 난자 어떻게 만나는 것 같아? 정자가 뭐야? 이러면 아예 모르는 애잖아요. 그럼 정자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애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러면 아는 거야? 네, 표정이 바뀌거나 그거 뭐 섹스 뭐 이렇게 하면 얘는 어서 들어본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때도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섹스란 말을 들어봤어? 애들이 손동작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 어머나. 그때 너 어디서 그걸 배웠어? 네가 관심 많은 나 거 바로 아니야? 그렇게 된 거야. 이놈의 자식! 아, 그러면 안 돼요? 침착하고. 침착하고. 애들 요즘 입에서 비트코인도 나온단 말이에요. 얘네가 비트코인 사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본 걸. 다 알아 얘네. 아, 진짜. 진짜.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어? 혹시 복도에서 형아들이 얘기했어? 카톡에서 언니들이 얘기했어? 게임 채팅창이나 유튜브 댓글에서 나왔어? 어떻게 알게 됐어? 혼내지 않는 느낌으로 엄마 그 수련회 갔는데 형들이 막 이러면서 섹시 이러고 그래 놀이터에서 형들 놀 때 막 다 들리거든. 니네 엄마 아빠도 이거 했을 거라고 그랬어. 여기서 또 흥분해가 너 그냥 그놈의 새끼 놀지 마. 너 이제 가만 안 둬마. 너 놀이터 다시는 가지 마. 태권도 다 끊어. 이러면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 다 끊어. 아, 진짜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무런 컨텐츠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그렇군요. 거잖아요. 이거 참고. 또 한 번 참고. 역질러. 얘한테 화낼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때 네 기분은 어땠어? 그 얘기 들었을 때? 네. 그럼 보통 더러워, 변태, 그 형 무서워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미 약간 성에 대해 그럼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그렇죠. 성 자체가 나쁜 게 아닌가요? 아니라 그 메신저가 그 형이 그치. 전달자가 잘못한 거야. 그 사람은 별로야. 걔 말은 틀려. 걔 평소에 인성은 어떤 것 같아? 별로지? 그거는 현실이 아니야. 걔 재산 집에 막 3조 있다고 하지 않니? 별로야. 다 거짓말이야. 네. 그렇게 위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설명해 줄게. 자, 섹스는, 섹시는, 성관계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그 다음에 설명하면 훨씬 잘 이해해요. 자 그럼 그 다음 설명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 그 형들은 나쁘게 왜곡된 그 성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엄마가 제대로 설명해 그래. 줄게 하면서 자 아빠 고추가 있지? 자, 여기부터 이리 들어가면 와. 놀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 뭐야 징그러워, 더러워, 엄마 아빠도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얘네가 음경도 모르고 질도 당연히 몰라요. 네. 보통 3학년 미만 보통 몰라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보통 먼저 설명해요. 그렇죠. 정자 난자 만나서. 임신 과정에 정말 아기가 크다. 태어날 때 힘들다. 아기 이만한 줄 알아요, 태어날 때. 맞아. 이만해. 걔 봐. 너 팔뚝만해. 너 똥 4kg 싸봤어? 애가 4kg로 나오는데 46cm, 50cm인데 정말 힘들다. 그래서 뭐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여기 피가 정말 많이 나오는 방법이고 자연분만은 뭐 꼬리뼈, 회음부 절개 이런 거 저희도 설명 안 하고 꼬리뼈가 주저앉거나 골반뼈가 열리거나 할 정도로 정말 힘들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라. 배가 이만큼 나오는데. 그래서 이 과정이 임신 후 출산 과정까지인데 생일날만 되면 엄마가 힘들 수 있다. 엄마의 몸이 이걸 기억해서 너의 생일은 귀한 날이지만 엄마 몸 입장에선 출산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날이기도 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먼저. 니네가 먹는 미역국은 사실 엄마 거 우리 얻어먹는 거야. 이 말을 저희 먼저 해요. 네 생일에 사실 엄마 아픈 날이야. 이러면 애들이 어떨까요, 감정이?
달라질 것 일단 같아. 나는 저렇게 엄마가 힘들게 해서 내가 나왔구나. 그쵸. 일단 다 완전히 이해는 못해도 약간 숭고함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 아이들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울먹울먹 하면서 다음 주 제 생일인데 제가 미역국 컵라면 끓여가요 막 이래요. 귀여워. 끓여가라. 면 건져가면 모르실 거야. 이게 약간 울컥하면서 이게 거대한 숭고한 게 왔을 때 성관계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출산과 임신 과정부터 아이한테 대충의 그 뉘앙스를 이해시키고 긍정적인 느낌을 가져온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다 스텝으로 가야 되는군요. 감히 희화하지 못하도록 장난스레 섹시 섹스 이렇게 생각 안 하도록 그 다음에 성관계가 있어. 그래서 임신과 출산까지 염두에 둔 부부라는 관계에서 사랑이 선행하고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킨십의 단계가 있잖아. 나랑 선생님이랑 너랑 손잡지? 엄마랑 너랑 뽀뽀하지? 엄마 아빠는 무려 부부야. 법원도 갔다 왔어. 남달라. 악수, 뽀뽀 이렇게 한다면 음경이랑 아까 애기 낳았던 길이랑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걸 성관계라고 해. 고추랑. 네, 고추랑 음경이랑 질이랑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이걸 성관계라고. 말이 어렵지? 근데 관계라는 말은 그래서 붙는 거야.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완벽하게 내가 질을 본 적도 없고 나팔관 본 적도 없고 모르니까 거기까진 몰라요. 근데 이게 장난스러운 건 아니고 남자랑 여자랑 포옹하듯이 앉다가 이렇게 만나는 게 있구나라고 이 정도 이해는 해요. 근데 그러면은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그렇게 관계를 막 그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막 한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좀 너무 자유주의 관점으로 무방비하게 주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저는 미혼모 만난 분 중에 11살도 있었어요. 왜냐면 11살 아기를 낳았다고? 왜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 막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여자아이들 생리를 시작하니까 그거는 이제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그걸 아기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다고요? 11살 때? 이거 제가 어디서 방송에서 했다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편집됐는데 그러니까 11살짜리 아이가 그 6개월 만에 출산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공용 화장실에서. 아이고. 어머나. 포인트는 뭐 개념이 얼마나 없으면 화장실에 데려라가 그 아니라 정도로 애들은 모르는 거야? 임신인 줄 몰랐어요. 티가 안 나는구나. 월경을 건너뛰어도 개꿀 그냥 월경 안 하네. 그리고 막 토가 나와도 원래 너무 말랐어요. 33kg인가? 여자 엄마가. 아니 부모님은 몰랐나? 부모님이 자꾸 나가시고 집에 잘 없는. 본인은 임신인지 몰랐나? 본인도? 네, 몰랐어요. 그럴 것 같아. 그치. 뭘 알겠어, 11살이. 그냥 중학교 오빠랑 한번 처음 해봤는데 코인 노래방에서 룸카페에서 미쳐버려. 그게 이거냐. 그래서 화장실에 나왔는데 결국은 잘 나와서 살려서 시설 들어가서 잘 키우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게 진짜 성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 나는 그러니까 딸도 중요하고 아들도 중요하고 우리 집은 성교육은 따로 없었지만 항상 콘돔, 무조건 피임 이거는 강요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자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이렇게 너가 나온 거란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대충 어떻게 성관계를 하는지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친구가 어쨌든 학창 시절에는 그 학생의 본분을 지켜야 하니까 성관계는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저희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돼요? 해요.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진 않잖아요. 주변에 뭐 친구들이 하고 왔다 아니면 뭐 유사라도 막 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교육 강사들의 충돌 지점이 있어요. 보호주의 관점, 자유주의 관점. 그래서 콘돔 막 나눠주면서 알아서 해. 책임만 네가 지면 되지. 뭐 네가 할 몫이지. 청소년의 성욕구 인정해줄게 관점이 자유주의 관점이라면 전 철저하게 보호주의 관점 쪽인데 아이들이 책임을 언제 어디까지 져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 저도 모르는데 애기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치. 책임 져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의 무게를 알아. 그래서 아직은 너가 합법적으로 아빠가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도 안 돼요. 18살 미만은. 그치. 그들의 부모가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 넌 친부가 될 수 없어. 법적으로 네가 네 자식 보호할 수 있어? 그리고 애기 키우는데 얼마가 드는 줄 아냐. 최소 요새 4억 6천에서 10억 든단다. 네가 이 돈 벌 수 그래. 있어 지금? 왜 엄마 돈으로 네 연애를 하고 앉아있어? 말도 안 전 사람들 이렇게 해요. 네. 감히 왜 엄마 돈으로? 그래서 성인 돼서 콘돔 사용하고 여자친구는 피임약, 경구 피임약 미리 준비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지금 안 좋아 라고 아이한테도 이거 납득 잘 못해 하는 애면 야, 너 3살짜리한테 밥, 쓰레기
아이스크림 그냥 막 때려줄 거야? 아니죠 쌤. 3살짜리 아이스크림 먹으면 밥 안 먹죠. 오, 알아. 애들도 알아. 니도 알잖아. 엄마가 맨날 했던 얘기거든. 어릴 때부터. 너 간식 먹으면 밥 안 먹잖아. 이 얘기 맨날 했거든. 그러니까 너 자신도 그렇게 챙겨라. 네 인생도 챙겨라. 어린 나이에 과도하게 뭐 술도 먹어보고 전동킥보드 타보고 담배도 해보고 관계도 해보면 불확실한 여러 가지 미래가 펼쳐진다.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걸 저희는 추천하죠. 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강사님마다 그 자유주의 관점 그리고 보호주의 관점에서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짜 현실 육아로 돌아왔을 때 만약에 뭐를 선택할 것 같아? 뭐? 자유주의와 보호주의 중에? 저는 무조건 보호주의예요. 아,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성관계만큼은 보호주의. 왜냐하면 미리 많이 알아서 좋은 세상이 있고 나중에 알았을 때 더 좋은 세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섹스라는 과정은 나중에 합법적으로 알았을 때 훨씬 더 그 판타지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많아. 그치? 그런데 내가 이 음지에서 중학교 때 모텔도 못 들어갔는데 막 차 안에서 혹은 계단에서 막 그렇게 내 성욕을 다 풀게 된다면 이 과정은 나한테도 너무 좋지 않을 거고 이거는 내가 나이를 먹으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무조건 보호주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본인은? 저도 보호주의죠. 근데 다만 요거는 걱정돼요. 보호주의를 해서 20살 되기 전까지 이걸 아이를 어쨌든 약간 억누르는 거잖아요. 이 성충동을.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보호주의로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 그러니까 성에 대한 게 아예 좀 진짜? 말도 안 돼. 너무 그거는... 경건해지고 나는 그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막 사랑하는 여자랑 손도 못 막 잡고 미친 듯이 굶었어. 그렇게 굶어서 막 다이어트를 했어. 근데 어느 날 치킨이 배달이 됐어. 이제 너 마음껏 먹을 수 있대. 나는 이제 소식이라서 안 먹어서 그게 맛이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아. 나는 이건 본능의 영역이라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 괜찮더라. 괜찮아. 알아서 연애하고 다 하더라. 그래요. 너도 20살 이상에서 다 보호주의 끝나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좀 터지잖아. 반대쪽을 봤을 때 너무 보호주의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완벽한 보호주의. 앞뒤로 꽉꽉 막힌 사람인데 지금 우리 부부 관계를 봐봐.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싶어 하고 이 성관계에서 오는 쾌감과 이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보호주의는 이거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보호주의로 아이를 이제 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피임에 대해서는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몇 살 때쯤에 그 피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피임은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진짜요? 심지어 정관 수술도 알려줘요. 그 나이가 중1, 중2 때. 중1, 중2 때요? 이미 시험도 보고 다 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나와요. 실습처럼 콘돔 씌우기 이런 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냥 넘어간 학교도 있는데 막 배란일 계산법도 알려주고 자연주기법도 알려주고 피임약도 알려주고 그래서 전체 청소년 중에 성관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한 5% 정도 나오거든요. 몇 살 때요? 몇 살 때요? 근데 그 한 인원들의 평균이 13.6세 이 정도가 나와요. 딱 중학교 때. 그러니까 만 13, 14세 사이인 거죠. 그때 첫 관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친구들의 평균이. 빠르다. 그러니까 이때 딱 피임법을 알려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일부이고 소수라고 보면 소수고 다수라면 다수지만 이들의 시작 시기가 만 13, 14세면 그 전에 피임 교육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중1, 중2 때는 해주는 게 좋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낮아진 게 어떤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환경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조숙한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 성교육을 제가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 그러니까 양극화가 여기서도 일어나는데 정말 중1, 중2인데도 성에 관심이 크게 없고 정말 소식좌처럼 이렇게 무성욕자처럼 이거 약간 타고나는 거죠, 근데. 욕구 레벨이 타고나요. 기질적 특징의 기인 물론 초5에서 중2 사이에 막 성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때 바뀌기도 하지만 쭉 가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초4, 초5인데 벌써 쌤 실제 교육 때 들었던 얘기죠. 쌤, 제 꿈은 모텔 사장이에요. 진짜? 그래서 처음 초면에 5분 만에 이 얘기가 나와서 저도 좀 풀어보려고 임대업, 건물주 이렇게 좀 해주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몰카 찍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안 끝났어요. 몰카 찍고 협박해서 돈 뜯어낸다? 진짜요? 표현이 안 좋은데 먹보할 거예요. 먹고 버린다? 찍먹 먹보할 거예요. 초등 교학년이 그런 말을 한다고?
아니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부모가 많이 바빠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거 왜 그런 부모가 거야? 많이 바쁘고 내가 봤을 때 막 그런 커뮤니티나 게임에서 채팅 이런 걸 하면서 그 많이 하나? 질 나쁜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그냥 그대로 그게 허세처럼 필터링 장착된 없이. 거예요. 걔가 커뮤니티를 5개 도는 애였는데 댓글에서 나오고 커뮤니티 나오니까 좀 있어 보여. 검색하다 보니까 알게 돼. 그러니까 좀 너무 어린 나이에 미디어가 너무 많아지고 누구랑 연결될지 몰라서 맞아. 솔직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가 댓글에 남긴 거 우리 애가 볼 수 있어요. 애들 댓글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커뮤니티 활동, 뭐 좋은 커뮤니티들도 있습니다만 커뮤니티 활동에 막 그렇게 안 좋은 글들 쓰고 막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 진짜 극소수일 거란 말이지. 맞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안 좋은 그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표현하는 거를 또 아무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는 건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는 이미 약간 너무 그런데 노출이 많이 됐는데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끊어야 되나? 그때는 저는 원래 분위기 되게 재밌게 좋게 하거든요. 그때는 야, 너 나중에 은팔찌 차고 만나겠다. 심각하게 바로 난 너 못 도와준다. 너무 위법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야. 몰카? 불법 촬영? 어휴, 5년 5천만 원, 5년 3천만 원 가겠네. 이렇게. 이건 딴 데서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수사권이 있는 분한테 들을 테니까 좀 강하게, 단호하게 최저선을 만들. 걔 표정이 좀 바뀌어요? 네, 아차 싶어서 걔를 다음번에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때 완전 이렇게 왔어요. 잘 됐다. 이런 애들은 확실하게 얘기해줘. 이게 맞아. 얼마나 범죄고 맞아. 징역이 가고 5천만 네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떤 벌을 그래. 받게 될지를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쪽팔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와서 보니 쪽팔리다고 2번째 교육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이런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을 학교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들이 좀 자발적으로 우리 아이 좀 성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이제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한 이게 몇 % 정도로 이런 성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또 이런 정보조차도 모를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사교육화된 경향이 있긴 해요. 성교육도? 네, 물론 제가 아무리 금액을 적게 주셔도 학교 교육은 다 나가거든요. 네. 학교에서 연락 주시고 학부모 연락 주시면. 네. 근데 그게 조율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학사 일정도 있고 하니까 소그룹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는데 네. 4, 5학년부터 중2까지 보통 하는데 4, 5학년부터 중2까지? 네. 제가 1년에 만나는 친구들이 한 6천 명 정도. 저 혼자서. 와. 근데 저 말고도 이제 성교육하는 소그룹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 기관들에도 강사님이 한 20분, 3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파이 안에서 아마 하고 계시죠. 많아지긴 했죠, 과거보다는. 많죠. 그러면 그런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상담해오는 질문이 뭐예요? 우리 아이 야동 봤나요? 뭐라고요? 우리 애 야동 봤어요? 그게 왜 궁금해? 그게 왜 궁금해? 그러니까 우리 애 얼마나 알아요의 확장판이에요. 자기 자식에 대해 모르는 네. 거야. 왜냐면 엄마들은 다 내 자식은 안 그럴 거야. 그치, 친구를 그치. 잘못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지금 야동에 빠져 있나요? 그러니까 성착취물의 세계로 이미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나요? 애가 야한 영상을 보고 잘 판단하고 있나요? 엄마랑 자녀랑 이 얘기를 잘 못하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주세요? 아이들 성향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노출이 거의 안 된 것 같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그걸 대화를 아이랑? 네, 아이랑 잘 교육할 때 생각보다 되게 친근하게 잘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한테는 얘기 못하는 걸 선생님한테 하죠. 그쵸. 성교육 강사니까, 형 같으니까요. 그럼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성교육 받으러 와서 이제 엄마는 우리 아이 야동 어디까지 그래. 갔나요? 이게 궁금한 거지만 그치. 사실 아이들이 하는 질문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너무 순진한 것부터 센 것까지 있는데 아까 뭐 모텔 사장이에요 이런 애도 있지만 보통은 야한 동영상 보면 처벌되나요?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 중1인데 애들이 학교 전자칠판에 야동 틀었어요. 에어드랍으로 야한 짤, 야한 웹툰 뿌렸어요. 웹소설도 아까 민희님 보시는 데가 너무 좋은 거지. 근데 불법 웹소설 웹툰 사이트 어마무시하게 그래요. 모르셨구나. 너무 많아요. 한 4, 500개가 있어요. 구글에 그냥 무료 웹툰, 야한 웹툰만 쳐도 쭉 나오는데 애들이 막 해외 서버에 있는 불법 성 착취물을 보면 보면서도 자기도 찔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잡혀가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 네. 왜냐면 내용이 진짜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정도의 인증이 없나요? 자기들끼리는 아마 그 정보가 돌겠지.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무슨 보면 안 되는 거 친구들끼리 정보 다 얻어가지고 난 못 봤어 아직도. 언니 그 컴맹이라 그런 거고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틀어놓고 막 보고 몰래 보고 막 엄마 아빠 어디 외출하고 그럴 때 예를 들면 제일 약한 것 쪽에서 예를 들면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하는 행위? 그런 걸 본다고요? 그게 제일 약하다고요? 뭐 조선시대 사람 얘기하는 게 그것도 있는데 그 사체 예를 들면 미쳤다.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런 걸 보면서 떠요. 막 넘기다 보면 막 주유구랑 자동차랑 해요. 자동차랑요? 자동차의 주유구랑 그런 영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웹툰 애니가 웹툰 애니들이 이거 이건 심각하네요. 이제 그려버리면 되니까 소설도 막 써버리면 되니까 그냥 글자고 그림이니까. 아니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런 자극적인 상황에 노출이 많이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맞아. 아름다운 성관계라는 거는 없겠네 걔네들 머릿속에. 근데 처음에 이걸로 시작한 애들은 더 이상 남성 여성이 하는 관계는 재미도 없다. 무조건 여자 혹은 남자 혹은 막 80명이 하는 거. 여자 남자 꼭 그것만. 이게 초등학생들이 보는 야동의 수준이라는 겁니까? 네, 초고학년에서 중학생 사이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그러면 이거를 보는 것까지 막을 수 없겠지만 부모가 아니야 보는 이거는 것도 막아야 막자. 돼. 이거는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 막아야 어떻게 돼요? 막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막아야지. 이미 처벌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청법까지 가요.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구나. 네, 일단은 성에 대한 가치 기준과 표현의 왜곡이 있으니 너의 사고가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다. 너가 민트 초코를 먹든 안 먹든 나 상관 안 해. 근데 민트 초코를 귓구멍에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건 틀린 거잖아. 마약도 약이니까 해볼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치. 컨텐츠니까 성적인 욕구 인정되니까 볼 거야? 그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는 평생 네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 게다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어 라고 보는 것만으로도요? 보고 뿌리고 이러는 과정이 야한 애니 웹툰은 주인공 캐릭터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너무한다. 그거 만들어낸 학생 사람들. 말고. 와 컴퓨터,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누구든지 노출될 수 그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웹소설 사이트 결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우리 애가 웹툰 애니 웹소설 관심 있다?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리디북스나 그런 웹소설 보는 데를 결제를 해주면 그런 사이트들은 걸러서 올라오니까. 그럼 이것도 방법이네. 엄마가 약간 너 이런 야한 소설, 웹소설 궁금하면 결제를 해줄 테니 합법적인 사이트에서 봐라. 이거 만약에 사람이 아닌 거랑만 하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는 너 감옥 간다. 그치 너 무기징역이야 임마. 엄마 책임 못 진다. 사식 못 넣어준다. 29년으로 잡혀있긴 한데 그 큰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봐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방금 했던 묘사 있죠. 뭐 자동차 주유구랑 하고 사람 아닌 것 하고 구체적인. 이것도 제일 약한 거긴 하지만 이 또한 우리 아이한테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회적으로? 그러면 의외로 궁금해하는구나. 찾아봐 오히려. 자동차랑 하는 거 뭐 이렇게. 그럼 이래야겠다. 사람이 아닌 남자 여자가 1대1로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닌 이것도 막 상상하게 돼요. 그럼 어떡해 진짜 나 미치겠네. 그러니까 엄마가 너가 나한테 사이트 보내줬듯이 여기서만 봐. 내가 또 추천해줬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약 얘기가 제일 좋았어요. 마약도 경험해보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안 할 거야? 그냥 안 할 거야? 그냥 안 하는 거잖아 이건. 그렇지. 이거 그냥 안 하는 거야. 칼 갖다가 내 몸을 자해? 이건 그냥 안 하는 거잖아. 해보지도 않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알면 되게 매스꺼울걸? 아예 처음부터 시작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이드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 이거를 한 중학교 때 그럼 해줘야 되겠군요. 그 예를 딱 들어줘야겠다. 왜냐면 요즘 아이들이 이미 마약의 심각성 같은 거 많이 교육받고 듣고 하니까 너 마약 해볼 거야? 안 해볼 거지? 마찬가지야. 성에 있어서도. 엄마 나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막 이래. 아직 말은 못했지만. 근데 그 질문은 우리 아이도 하더라고. 그거 하면 어떻게 돼? 맞아. 그거 하면 어떻게 돼? 혹은 그거는 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이것도 제가 학교에서 학폭심의 하다 보면 담배랑 마약 건수 중에 마약 건수가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이거 진짜 지금 난리야.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애들이 정말 마약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호기심이야. 라고 많이 보시는데 네. 저희가 자세히 대화해보면 호기심 때문이면 마약만 해본 애도 꽤 많아야 돼요. 근데 마약만 해본 애들 거의 없어요. 그러면요? 마약 전에 담배, 담배 전에 술, 술 전에 가출, 가출 전에 전동 킥보드 타기 등등등 이렇게 전조들이 다 있어요. 전동 킥보드가 문제야. 그게 그게 약간 스텝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쾌감. 그래 바로 마약으로 가진 않겠지. 전동 킥보드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 타면 안 되는데 그래요? 끊어서 타면 안 타거나 위험하니까 그래요. 근데 애들 앞에서 야 이거 나 탄다? 나
술 먹어봤다. 처음에 그냥 나 게임 너보다 잘해, 달리기 잘해 이 정도. 사실 인종욕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나 너 못하는 담배 펴봄. 그러니까 그런 일탈들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 그게 결국 마약이 되는 거구나. 현질 200만 원 해봄. 나 모르는 사람 만나서 스킨십 현질이 뭐야? 게임에 돈 쓰는 거. 아 진짜. 모르는 누나 만나서 성관계 해봄. 해봄. 야, 너 담배 피냐? 연초 피냐? 나 전담이야. 아, 난 이미 전담 넘어갔다. 누가 요새 전담 피냐? 3만 원 얼마밖에 안 해. 펜타닐, 프로포폴 모르냐? 당근마켓으로 텔레그램으로 디스코드로 샀잖아. 이런 대화가 항상 발견이 돼요. 아 근데 이게 제가 뭐 남자분들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나도 이제 아들을 키우니까 얘가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거를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허세가 좀 장착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조금 이제 형이 있거나 이래서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된 애가 한마디를 하면은 우리 애도 약간 지지 않으려고 거기에서 약간 뭐 이렇게 으스대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릴 때가 있어. 라벨 같은 효과예요. 애들끼리. 그러니까 애들이 학력의 차이도 없죠. 재산의 차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슨 차 탔지, 직책이 뭐지가 우선하는 평가 기준은 아니지만 정보가 많잖아요. 옷을 뭐 입었지? 근데 별게 없으니까 그 와중에 나 이거 해봤다 저거 해봤다. 나 인스타 팔로워가 몇 명이야. 나 파운데이션 21호 써. 너 23호 써? 아이고야 나 17호 쓴다. 어디서 감히 17호 쓴데 우윤애는. 내 꽃이 롯데타워다. 내 꽃이 3cm냐. 막 이게 성이건 뭐건 인스타건 뭐건 다 모든 것이 다. 그 욕망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면 그런 걸 좀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가 당연히 노출은 안 될 수는 없겠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이거 얘기하면서 어때 보이냐고. 아 그렇게 하는 게. 그거 뭐야, 하루에 자위를 3번 해봤어. 네 고추가 롯데타워야. 멋있어 보여? 이게 허세 같지 않아? 아 오히려 보여주는구나. 롯데타워는 멋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거울 효과. 네, 이렇게 타자와에서 거울 효과처럼 보여주세요. 야, 애들 표현으로 진짜 관종 같지 않냐? 트롤 같지 않냐? 딱 별로야. 이걸 객관화를 해줘야 돼요. 이걸 엄마 아빠가 한 번도 안 해주고 제3자 학원 선생님도 아무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지내면서 오 그래? 쟤 저거 해봤어? 오, 그럼 뭐가 대단해 보일 수 있다. 그 또래 집단에서는 근데 그걸 먼저 깨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애들이 못소리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못쏠? 못소리네 아니네. 모태솔로? 그게 왜 예민해요? 그러니까 초6, 중1, 중2 이때쯤 되면 여자애들 드세요, 남자애들 유치해요 막 연애 안 할 것 같던 애들도 나 못쏠 아님. 갑자기 인증하는 거? 못소리면 뭔가 그 안에서 또 약간 그 취급을 당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자. 뭐라고? 나 산삼시대 먹어봄.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 집에 산삼순백 있음. 이왕이면은 좋은 걸로 가자고. 맞습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탄생했습니다. 지리산 산양산삼 70%의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만든 산삼시대. 한 박스가 7년근 산양산삼 15뿌리 분량이고 사포닌 함량도 압도적입니다. 합성 첨가물 제로, 국내산 천연원료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격은 단돈 18만 원에 1+1 2박스, 홍삼값도 안 되는 가격이지요. 또 한 번의 반전이 있습니다. 산삼순백 10병 추가 증정. 안 사드실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에서든 이런 제품을 이런 조건 이하로 사실 수 있다면 10배를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고마운 분들에게 지리산 천년의 보물을 선물하세요. 문의 전화 1666-0045. 네 고추 롯데타워 되고 싶으면은 산삼시대 먹으면 돼. 우리 엄마는 아주 행복해. 왜냐면 우리 아빠가 산삼순백을 매일 먹거든. 자, 온라인 구매 후기가 6,000건 이상이고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산삼하면 산삼순백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좋으니까. 사실은 대기업에 좋은 산삼들도 많지만은 마케팅이라든지 모델 쓰고 이러다 보면은 그 중간에 가격이 거품이 엄청 올라가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매달 그 구매해야 되는 우리의 비용 자체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좋은 이 산양산삼의 산삼순백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에 1+1 산삼시대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유사상품과 절대 혼동하지 마시고 산삼순백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고 오정TV 리뷰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끼리 이렇게 허세 부릴 때 가장 좀 어릴 때 많이 하는 게 니똥 불거. 아, 부러워라. 니똥 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제일 부러워하시는 분. 저 요즘 진짜 이 K푸드 화이버슬림 먹고 나서 그러니까 진짜 매일 가더만. 매일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굵어졌어. 아, 그래서 안에 있는 숙변들도 막. 이게 약간 쫙쫙 나오고
그리고 되게 스무스하게 원래도 잘 보긴 했지만 훨씬 더 굵은 그 느낌의 친구를 스무스하게 자주 만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변비 약국에서 할 수 있는 무슨 땡땡 락스 있잖아요. 오윤혜 씨가 애용하던 거. 제가 그거 먹을 때는 약간 위를 약간 쥐어짤 정도로 엄청 그 위에 고통을 느끼면서 변해봤는데. 장이겠죠? 그럼 오윤혜 씨. 장을 이렇게 비틀면서 이렇게 편집해달라고. 오윤혜 씨는 위에서 똥을 만듭니까? 장을 이렇게 쥐어짜듯이 그 고통이 있는데 이 K푸드 화이버스님은 확실히 저는 한 3포를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치. 만성변비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한 포만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3포. 그리고 물을 한 1리터 정도 꾸준히 먹으면 나올 때 그냥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맞아. 너무 고통 없이 쾌변을 하실 수 있다.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차전자피가 우리 몸속에서 그 아까 물 많이 마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얘가 이제 불어나는 거야, 저절로. 그래가지고 쌀 불리듯이 이렇게 불어나면은 얘가 이제 노폐물을 가지고서 밀어내는 거죠. 배출. 그런데 여기에 차전자피 플러스 다이어트에 도움 줄 수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자. 이게 탄수화물 지방 흡수를 막아주는.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K푸드 화이버 슬림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 오정TV 이벤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5% 할인 쿠폰에 홈페이지 신규 가입하시면은 첫 고객에 한해서 이제 또 9,900원 상당의 6포도 여러분들 선물해드리니까 행복한 화장실 K푸드 화이버 슬림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요. 아들 목욕을 시킬 때 네이키드로 시키거든요. 안 좋은 건가?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은 이제 6살쯤 되니까 확실히 여자 몸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찌찌가 없어? 엄마만 찌찌가 있어. 그리고 막 이렇게 눌러보고 그리고 자기는 고추가 있는데 엄마는 고추가 없네 막 이제 이런 것들 신체적으로. 그리고 어쩔 땐 보여달라 그래. 엄마 고추 어딨어? 막 이렇게 보여달라 그래.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가급적이면 아이를 시킬 때 이제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여자 몸 이래 별거 아니야 할 수 있지. 뭐 물놀이 하듯이 그냥 씻겨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던 게 유치원에 가서 나오면 유치원에 가서 나온다고요? 이 행동이 이거 엄마한테 엄마 가슴 이래, 만지듯이. 엄마 고추 없어 이렇게 하던 게 여자한테 야 너도 가슴 없어? 너는 왜 가슴이 없어 여잔데? 너는 고추 없어? 라고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집에서부터 남자 대 여자로서 이거 불편할 수 있겠네, 입어주는 게 좋겠네를 체감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요즘같이 좀 예민한 게 많은 시대. 그러면 6살, 7살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뭔가 엄마의 몸을 아이한테 온전히 보여주는 걸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 굳이 보여주는 거 좋지 않다. 뭐 남매끼리 같이 막 목욕을 시킨다든지 또 이런 거에 쿨한 집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좀 그런 아직은 근데 괜찮아. 근데 큰아이 기준으로 4, 5학년 넘어가면 그때는 4학년. 수면 분리, 그 목욕 분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하죠. 수면 분리, 목욕 분리. 저희 딸이 이제 딸이니까 아직 기저귀를 차잖아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갈 때 보는구나. 아니 보지는 않지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이제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누군가 신경 쓰인다. 그런 분리가 다 좋아요. 왜냐면 이 시대는 너무 미디어를 통해서 성에 대한 표현, 성에 대한 정보 노출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막 이제 인풋이 들어오는데 엄마가 벗고 다녀? 영동생이 이렇게 보여? 만져볼까? 찍어볼까? 올려볼까? 만져볼까? 찍어볼까? 이걸 대상화라고 하는데 성적인 대상화할 만한 빌미가 되는, 쉽게 말하면 시험에 들게 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좋지는 않다. 내추럴한 게 좋다는 이제 옛날 말이 돼서 좋지는 않다. 그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아들은 긴장하거나 이러면 이렇게 고추를 만지는지 모르겠어. 그래, 우리 아들도 그래. 고환을 만져요? 음경을 만져요? 그건 모르겠어. 옷 겉으로 이렇게 약간 그쪽에 손이 가 있으니까 간지럽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때 신경이 빡 쓰였을 때 발기중추라고 있는데 그쪽에 딱 자극을 줘서 그쪽에 자극을 활성화시켜서 손이 가면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쪼물락쪼물락 거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방금처럼 좀 긴장하거나 집중하거나 중추를 건드렸을 때 신경 주추를 긴장했구나. 두 번째는 얘가 소변이 좀 남아서 아들이 소변 튈 데 없어요? 있죠. 이거 안 튀게 소변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안 튀게? 눌러서 봐야 되나? 그래도 이렇게 튀잖아요. 앉아서 하면 요도가 꺾여요. 그래서 앉아서 싸라 그러면 애가 엄마 나 오줌 쌌는데 또 매려워, 또 가고 싶어, 그래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껍데기를 까고 싸줘야 돼요, 매번. 이렇게 까고? 살짝, 많이는 아니고 이만큼이라도. 그 방법을 그럼 가르쳐 줘야 이건 돼요? 좋죠. 거기 염증을 예방하는 방법도 되니까
물총 앞에 손으로 막아봐, 발사해봐. 그럼 대환장 파티겠지? 물이 이게 튀겠지? 똑같아. 음경, 껍데기 덮고 있어. 내 거 이렇게 털어보면 이렇게 털리잖아요. 털리지? 그 안에 오줌이 이렇게 나가네. 덮고 있다, 그대로 쓴다, 바꿔 말하면 막고 있다. 그럼 소변이 그동안 일자로 나간 거야? 안에서 껍데기에 부딪힌 거야? 그러면 이제 껍데기를 빼주고 껍데기를 살짝 이렇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넌 그동안 입 다물고 침 뱉은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또 조준이 잘 돼요, 일자로. 안 튀게. 그럼 까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튀지 않으니까 일자로 조준이 되고. 이것도 궁금하더라고. 왜냐면은 이제 남자아이 소변 보는 거 이제 소변 훈련 시킬 때 엄마들이 흔히 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자꾸 그 변기에 튀는 거 막는다고 남자애들한테 앉아서 싸라고 하는 거를 좀 강요하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겠네요. 맞아요. 아이의 몸에. 비뇨기학과 선생님들이랑도 얘기를 자주 해보면 이게 성인들은 앉아서 보든 서서 보든 뭐 개인의 선택이고 힘을 주면 된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불편감, 잔뇨, 통증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추천 안 한다. 그러니까 딸은 생각해보시면 엄마 오줌 매려 그럼 바로 나오죠. 금방 나와요. 요도가 짧잖아요. 아들은 좀 걸려. 그래. 그리고 어쩔 때는 잘 못 살 때도 있어. 시간을 막 시간 급하다며 써. 못 사. 그게 그 소변이 방광에 모여 있다가 신장이 등에 있어서 이게 등으로 갔다가 엉덩이 쪽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요. 한 15에서 20cm까지 돼요, 남자는. 여자는 3, 4cm?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 시간 걸리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앉으면 서서일 때보다 무릎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각도가 이렇게 돼버려. 그럼 소변이 어떻게 나가? 안 되네. 근데 계속 엄마는 너 오줌 마렵다 해놓고서 왜 안 싸?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지. 성인들이야 이 각도여도 으다다팍 소변 보면 되는데 애들은 힘들고 눌러서 막 소변을 봐도 여기 가파른 각도 여기 소변이 끼잖아요. 얘가 소변 다 본 줄 알고 일어날 때 찌르르. 그래서 팬티 끝에가 젖거나 자기 전에 소변 봤는데 또 마렵다 그러거나. 맞아, 자꾸 간다든지. 그럼 서서 싸야 돼.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살짝 이렇게 잡아당긴 다음에 하는 방법을 좀 추천해주면 되겠네요. 네, 딸에 관련된 성교육도 궁금한데 딸은 어떤 딸은 걸 안 좀... 하셔서. 딸은 근데 딸들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딸아이들은 이제 여성 자해 질문 진짜 많아요. 맞아요. 끙끙대 그 모서리에 저 가가지고. 어렸을 때 나 자위 많이 했어. 언니 엎드려서 했다 그랬잖아. 그래 아직도 제가 모서리나. 엎드려서 하거든요. 바로 앉아서 하는 거 습관이 바뀌질 않아. 나만 엎드리는 거야? 언니만 엎드려. 혹시 엎드리시는 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동지들. 네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애들도 이게 익명으로 해야 질문을 해줘요. 여성 자해를 아직도 어디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 그래서 오정 TV에서 이걸 다루면 정말 좋지 않을까. 유튜브 신에서도 여성 자유를 제대로 해주는 분들이 잘 없어요. 마땅히. 근데 이게 정답이 있나요, 여성 자위도? 그러니까 여성 자유 중에서도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게 그 뭐 나쁘다고 보긴 어렵지만 체중을 싣기 때문에 이게 감각이 좀 너무 센 체중 전체가 실리니 그냥 손으로 하거나 파트너랑 할 때 이게 감각이 좀 무뎌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너무 그런 강한 자극부터 시작하면은. 그리고 모양도 외음부 색깔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여중생들을 성교육하면 저 왜 갈색이 돼요? 그치. 뭐 핑크였는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여자애들은 자책을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위 많이 해서 자위 색깔이 많이 해서 이렇게 그런가? 바뀌었나? 그런 건 아니야, 속옷을 얘들아. 뭐 잘못 입었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으시지만 여중생들은 고민되는구나. 막 냉이 왜 나와요? 내가 뭐 잘못 먹었어요? 막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괜찮아. 여자아이들 교육할 때는 성리하는 거, 월경하는 거 힘들지? 네가 잘못해서 피 나오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냉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괜찮다고. 자위는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여자아이들 자위. 그래서 해도 되는데 이거를 한 번 할 때 막 2-3시간씩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아이들은. 왜? 한 번 꽂히면 이게 배란기 때 뭐 할 때 이렇게 보통 진짜? 패턴을 보면 남자애들은 막 하루에 한 번씩 금방 끝나잖아. 네, 하루에 여러 3번, 네, 뭐 1일 1달 뭐 이러고 있는 애들이 모닝 딸 뭐 이러면서 여자들은 내내 안 하다가 한 번 딱 콱 내내 안 하면 진짜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그럼 여자들도 2-3시간을? 여러 번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불감증으로 갈 수도 있고 아예 성중독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머나. 그리고 해보다가 이제 이것도 해볼까 하면서 자꾸 이상한 걸 집어넣어봐요.
그거 어떻게 교육해줘야 돼요, 부모가? 그래서 아까 제가 입을 좀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자꾸 그쪽으로 손을 가서 어린 나이에 유아자위 할 수 있어. 막 입에다 근데 성기의 감각만 트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 너 입도 트였었어. 3-4살 때 자꾸 다 뭐 장난감도 그래서 입에다 다 입에 넣었잖아. 당연한 거야. 근데 요 입에다가 밥을 일로밖에 못 먹는데 날카로운 거 집어넣어 안 넣어? 안 넣잖아. 넣지. 그러니까 안전 건강 문제로 그쪽 성기 부분도 이 부분 넘어가면 안 돼. 이상한 걸 집어넣거나 뭐 손톱을 길게 해서 넣거나 하면 안 되라고 그 안전 건강 문제를 꼭 같이 설명하죠. 아, 입이랑 그러면은 비유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너 입 찢어질 정도로 뭐 넣지 않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뭘 넣으면서 하는구나, 자위를. 나는 그런 아이도 그렇게는 많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너무 다. 나도 근데 왜냐면 이제 그냥 넣었을 때가 가장 좀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렇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 보통 같아요. 음액 자위, 클리토리스 자위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영상으로 본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도 자위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뭐가 들어가야 좋은가 보다. 라고 일단 넣어봐.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과정을 좀 한 번씩은 꼭 겪더라고요. 안 넣어도 돼. 그래서 흔히 옛날에 꼭 뭐 딱풀을 집어넣네, 비타500병을 집어넣네 이런 네, 바나나를 집어넣네, 진짜? 가지를 집어넣네. 뭐 썰들이 우리. 자꾸 도는 게 그 잘 기준이 없는 친구들이 하는 행동 중에 많죠. 어쨌든 넣는 것은 위험하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남아 성교육을 중심으로 하시는 이시훈 강사님을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디지털과 관련된 성범죄나 어떤 성착취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좀 많아서 다음에 또 모셔서 요 파트만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미디어 전공하기도 했고 디지털 성범죄를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다양한 사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진짜 오늘 좀 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충격적인 것 그치. 같아. 나는 우리 애들만 봤는데 이 애들이 이제 어쨌든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노출이 될 텐데 아이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는 강사님의 조언이 너무 필요하다.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 성교육도 필요하신 분들 계신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우리 또 이시훈 강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정TV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끝인사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그 요새 정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 자연스럽긴 한데 그 내용이 어디까지 뻗칠지 모릅니다. 성교육에 있어서 우연에 맡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행운에 기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시기에 함께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딱 한 초등학교 고학년 그렇죠.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시훈 강사님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뭐 교육 자료들 그리고 강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방법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정TV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광고하는 제품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